지금 보시는 장면은 단순히 로봇끼리 기능을 겨루는 스포츠 게임이 아닙니다. AI 기술, 즉 피지컬 AI 기술이 누가 더 뛰어난지 겨루는 경기인데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AI만 각 회사별로 다르게 설정을 해서 스포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조종하는 거 없이 이 로봇들은 다 각자 세팅해둔 전략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에서 한 이 축구리그는 생중계 시청자 수가 무려 1억 3천만 명 정도 찍혔다고 해요. 이미 중국에서는 이 로봇을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스폰서도 달리고 광고도 되고 로봇 산업 자체의 웨이브를 빠르게 타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 시장, e스포츠도 굉장히 큰 마켓이고 중국이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커지고 있다면 당연히 산업용, 이 공장용 로봇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이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BMW 공장에서 이미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3교대, 4교대를 해야 되지만 이 로봇들은 쉴 필요가 없잖아요. 20시간은 연속으로 일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미 산업계에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적인 기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3대 부품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 주가 급등의 기회가 주어질 국내 로봇 종목 베스트 3 세 종목을 추천드린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규 시청자분들은 오늘 영상 보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달도 시장의 주도 섹터 중 하나는 역시나 이 로봇이 될 텐데요. 9월달 산업용 로봇의 급등세가 나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휴머노이드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단순한 기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앞으로 수조 원, 아니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을 바꿀 핵심 기술 3가지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두뇌인데요. 지능이 없다면 20년 전부터 나왔던 그냥 단순한 깡통 로봇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로봇을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로봇 손입니다. 실제 산업 현장, 이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단연히 손인데요. 사람처럼 물건을 짚고 조립도 하고 포장도 하는 이 모든 동작은 결국 이 손이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손을 포함한 모든 몸을 움직이려면 사람처럼 관절이 있어야 하잖아요. 로봇의 근육같이 동작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책임지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요, 이 로봇 손, 그리고 관절 구동부, 로봇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발전하지 않으면 로봇은 단순히 이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이는 기계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인 이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 3파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각각 관련된 이번 달 최고 급등 로봇 종목들, 정밀한 로봇손을 책임지는 기업, 그리고 이 로봇손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마지막으로 모든 로봇을 하나의 두뇌처럼 제어할 수 있는 이 운영 소프트웨어 종목까지 총 3종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기승전결 스킵 없이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요, 앞으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은 어디일까요? 바로 손이에요. 전체 원가 비중의 대략 7%를 차지하면서 훨씬 부피나 무게가 큰 이 어깨라던가 허리, 허벅지, 그리고 발 같은 것들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손의 원가 비중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로봇손은 인간의 손처럼 수십 개의 이 관절과 자유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구동장치라는 의미죠. 따라서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경쟁에서 이 손을 누가 더 잘 만들고 더 빠르게 대량 생산하느냐가 시장 주도권을 결정짓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 손의 시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까요?
2024년 작년 기준 89억 달러 규모에서 2033년이 되면 무려 524억 달러까지 한화로 무려 72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이게 로봇 부품 중에 하나인 로봇 손에만 해당되는 마켓캡이에요. 10년 만에 6배 가까이 확대된 폭발적인 시장인데요. 이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두 가지의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첫째, 이 액추에이터인데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는 그런 근육 같은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 속도, 그리고 정밀도까지 모두 이 액추에이터의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퍼. 이게 완제품인데 손의 전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손처럼 잡고, 쥐고, 그리고 비트는 모든 동작을 담당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활용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즉, 액추에이터와 그리퍼, 이 두 가지가 로봇손 산업을 이끄는 양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들 역시 바로 이 두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봇손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첫 번째, 기술적 난이도와 설계의 복잡함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처럼 수많은 관절과 그리고 자유도를 구현하려면 정밀한 액추에이터와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잡는 기능을 넘어서서 조립이라던가 포장, 의료 군수 같은 고위험 작업까지 이 손이 담당을 해요. 세 번째,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로봇손 하나의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유니트리는요, 한 손에 94개의 촉각 센서를 탑재한 이 로봇 핸들을 공개했는데 이 제품 역시 한 대당 1,000만 원대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로봇손 영역에서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가의 로봇손을 국산 기술로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연구용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글로벌 로봇손 시장의 리드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는 AI 연구를 넘어서서 인간과 같은 그런 손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은 촉각이에요. 이 촉각 센서를 탑재한 이 로봇 손을 적극 개발하고 있어요. 단순히 잡는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촉각, 느끼고 조절한다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람 손에 가까운 그런 로봇 손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는요, 이미 공개 행사에서 물체를 이렇게 계란 같은 것들을 섬세하게 잡고 옮기는 시연을 보여줬어요. 테슬라는 전기차와 동일한 전략, 즉 대량으로 생산하고 원가를 세이브하는 전략을 로봇에도 취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휴머노이드 경쟁은 단순히 로봇 몸체가 아니라 이런 얼마나 정교한 손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국내 기업 두 곳이 각각 이 메타와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이 메타와 긴밀하게 엮여있는 그런 기업을 말씀드려 볼 텐데, 메타는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경쟁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휴머노이드 후발주자입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선도하려 하고 있고, 구글은 AI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이 제미니 로보틱스를 내세우면서 4세대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죠. 애플 역시 이 비전 프로를 중심으로 AR 그리고 VR 로보틱스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 미래 먹거리에서 메타는 뒤처지면 안 됩니다. 단순히 메타버스 기업으로만 남으면 이 미래 주도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이 로봇손, 휴머노이드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사람처럼 사물을 잡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촉각 로봇손을 개발해서 차별화된 기술로 이 경쟁사들을 따라잡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메타의 로봇손 투자는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이 글로벌 빅테크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파트너사로
국내의 한 로봇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의 로봇손 파트너사이자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바로 워닉 로보틱스예요. 자, 워닉 로보틱스가 메타와 협력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를 시연했다. 바로 이 로봇 핸드를 알레그로 핸드라고 하는데요. 이 알레그로 핸드는 이미 글로벌 로봇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로봇손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도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워닉 로보틱스는 메타와 이 로봇손인 알레그로 핸드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올 하반기에 실제로 이 메타 제품으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업계에서 인지도를 올리면서 인간의 손을 대신할 이 로봇 손의 모멘텀을 강하게 받게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메타는 왜 날고 기는 미국의 그 수많은 로봇 기업들을 제쳐두고 이 알레그로 핸드 제조업체로 워닉 로보틱스를 선택했을까요? 메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워닉 로보틱스의 핵심 기술이 이 로봇 촉각 센서인데요. 로봇이 촉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센서인데 물체의 압력이라든가 질감, 온도 같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 역할을 하는 센서로 로봇이 더욱 정교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술력이 정교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에 힘 조절이 안 되는 로봇은 위험하고 활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이 핵심 기술인 이 로봇 촉각 센서를 워닉 로보틱스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메타에서 러브콜을 먼저 보냈고 하반기에 공동으로 제품 출시가 성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워닉의 주가 그리고 그룹 전체의 미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핵심 근거가 되면서 우리는 워닉 그룹주 중에서 특히나 가장 큰 탄력을 받을 그 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워닉 로보틱스의 지배 구조를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용환 회장부터 수직 구조로 이 호라이즌 캐피탈, 워닉 홀딩스, 그리고 자회사들로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워닉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이 워닉 홀딩스인데요. 지분율이 96%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닉 로보틱스가 상장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수급은 워닉 홀딩스가 전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워닉 로보틱스가 메타와 손잡고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 수익과 평가는 전부 이 워닉 홀딩스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워닉은요, 이 워닉 홀딩스를 일부 소유한 중간 회사일 뿐 실질적인 주가 레버리지 효과의 지속성은 바로 실질적 96% 경영권까지 모두 쥐고 있는 이 워닉 홀딩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고요. 수익이 발생하고 기술 가치가 오르면 바로 실적에 잡히는 회사는 한 달이 건너서 이 워닉이 아니라 이 워닉 홀딩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이것을 더 빠르게 반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메타 알레그로 핸드 대박 추천주로 이 워닉 홀딩스를 여러분들께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전에 잠시 제가 10만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이 급등주 검색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한 주 동안 구독자가 무려 10,000명이 넘게 늘어서요. 이제 9만이 코앞이고 10만 명도 다음 달이면 달성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연휴 동안 공유해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 아직까지 못 받아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불장에서도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신청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전부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만 설명드리면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의 종목 중에서 10개 안쪽으로만 잡아내는데요.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갑니다.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이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은 열의 9은 전부 다 올라가긴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서 직접 사용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여타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이 매수 단가를 포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뭐 컴퓨터라던가 휴대폰, 증권사까지 전부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받아보시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면이 실제 키움증권 포착 화면인데요. 이렇게 조건 만족 시간 그리고 종목명, 매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도 제가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이 첨보하고 LNF도 역시나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 채널 이 어제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2차 전지 슈퍼사이클에서 LG 엔솔 그리고 LG 화학 이 두 축을 동시에 타는 유일한 교차 수혜주예요. 이미 올 10월 들어서 단기간에 50%가 넘게 오르면서 현재 11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왜 이미 다 오른 거 얘기하냐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주식 연기금들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거든요. LG 엔솔 실적 발표 전후에서 이 동반 상승 패턴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자, 그래서 수익률이 어떨까요? 먼저 첨보는 21%대의 강력한 슈팅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LNF 역시 18%대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고 매수하셨어도 되고 검색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 포착 가격에 따라 혼자서 매매 진행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검색기의 이 첨보는요 10시 52분에 6만 100원으로 매수 가격이 걸렸는데 1분 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10월 24일 금요일 10시 52분에 6만 100원 가격이 확인이 되고 첨보는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쁘게 상승을 해서 3시쯤 장중고가 7만 1,200원까지 매수 가격 대비해서 18%대의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같이 추천드린 이 LNF 하나만 더 보면요, 첨보랑 이 LNF 두 종목 다 LG 엔솔이랑 긴밀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LNF 9시 40분에 12만 300원으로 매수 가격이 걸렸는데요. 역시나 1분 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9시 40분 12만 300원 가격 체크가 되고 장중고가 13만 4,300원까지 매수 가격 대비해서 몇 %예요? 매수가 대비 11%대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때 당일 5% 이상의 이 급등세가 나오면요, 당일에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 이상 상승세가 나올 확률은 열의 9, 90%가 넘어가니까요.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매도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느냐? 유튜브 정책상 제가 검색기 파일을 따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만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따로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귀찮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0초면 끝이 납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구독자 신청이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이신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신규 시청자분도 지금 구독해 주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웬만해선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링크가 보이는 한 아직 마감이 안 된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 하도 이상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절대로 작성하신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분명하게 기재를 해뒀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주식 돈 내고 종목 받는 그런 바보 같은 짓 그만하시고요. 이 검색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는 매매 원칙대로 한번 잘 활용해서 스스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차근차근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 불과 엊그제 나온 기사입니다. 머스크가 인정을 했어요. 로봇손 개발이 가장 어렵다. 이 공급망 구축도 굉장히 난제다. 인간 손의 정밀성과 이 감각을 모방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머스크조차 어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이 로봇 손이라는 거고요. 단순히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라 섬세하게 이렇게 물건을 짚고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체를 다루는 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집 개발이 아닌 세상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손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즉 휴머노이드의 완성은 결국 손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이 로봇 손을 가장
핵심 중에 핵심 파츠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1위 로봇 기업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로봇손 자유도를 구현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로봇손의 자유도라는 개념부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유도란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수, 그리고 회전, 이동할 수 있는 축의 개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로봇의 손가락이 5개라고 해서 정교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축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로봇 손에서의 자유도 수준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자, 자유도가 만약에 2개에서 3개 정도 부여된다 라고 한다면 컵을 잡거나 집게처럼 단순 물건을 짚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15개가 넘어가면요, 나사를 조인다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피아노나 바이올린 연주까지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는 최근 공식 발표에서 옵티머스의 로봇손이 15개를 상회하는 22 자유도를 가진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손은 어느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간의 손의 자유도는 보통 20에서 25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마다 보통 4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엄지만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로봇손의 자유도를 올리기 위한 핵심 부품은 그럼 과연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려면 최소 3개의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요. 휴머노이드 한 대에는 30-4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결국 액추에이터가 없다면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물체를 잡는 동작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시연 영상을 보면요, 단순히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란같이 깨지기 쉬운 사물을 섬세하게 다루는 시연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정밀 동작의 중심에는 바로 액추에이터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 바로 오늘의 2번째 추천주인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의 이 다이나믹 셀은요, 모터, 감속기, 그리고 제어기를 하나로 통합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 표준 플랫폼이 되었어요. 테슬라부터 해서 고객사가 정말 빵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나사와 디즈니 같은 그런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미 채택을 했고, 최근에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신제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이 로보티즈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너무 많이 추천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상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핵심은 이 테슬라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이 수요가 폭발할 부품은 바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이 될 것이고, 그 대표 수혜주가 바로 로보티즈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난제로 로봇손을 꼽고 있고요. 그 로봇손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액추에이터라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8조 원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 로봇 원가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모터 구동계, 이 액추에이터를 누가 잡느냐가 이 휴머노이드 산업의 승자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바로 로보티즈가 이 75%를 차지하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이 다이나믹 셀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전 세계 연구기관과 빅테크들이 이미 채택하고 있는 사실상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즉, 국내에서 테슬라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라는 거고요. 휴머노이드의 대량 양산 시대가 열리면 로보티즈는 곧바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로봇손과 로봇손의 핵심인 액추에이터 대박 종목 원익홀딩스와 로보티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추천주는 이 로봇을 제어하고 운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분야의 압도적 최강자는 역시나 엔비디아인데요. 로봇의 몸과 손을 담당하는 이 부품 기업들만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로봇의 두뇌 핵심인 엔비디아 관련주도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이 현대차,
그리고 보스톤 다이내믹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현재 이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자사의 그래픽카드인 이 GPU 위에다가 로봇 플랫폼을 얹어가지고 로봇 제조사들을 강제로 이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올해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인 이 제슨 토르라고 하는 걸 시장에 출시하면서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을 쐈는데요. 제슨 토르는 쉽게 말해서 최고 성능의 가장 최신 버전의 슈퍼 컴퓨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AI 성능이 무려 7.5배가 향상이 됐고요. 단순히 더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모든 연산을 이걸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의 판매 페이지입니다. 제슨 토르는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전용이 아니라 일반 개발자용, 일반인용 모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용은 한화로 약 570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 일반인용은 470만원 수준에서 누구나 주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이제는 이 로봇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는 이 핵심 칩이 일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던가 중소기업, 심지어는 개인 연구자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로봇 기업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의 규모는 자연스레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이 아이작 플랫폼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작 그룹을 공개를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제슨 토르가 로봇의 두뇌인데 이 뇌만 있다고 해서 로봇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도 이 뇌가 몸을 움직이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동작도 익혀야 되고 여러 가지 운동 능력을 학습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엔비디아의 아이작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교과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 엔비디아는요, 세계 최초로 이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그루트 N1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모델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일상적인 동작이라던가 추론 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싼 인건비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란봉투법의 인력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솔루션 역시 엔비디아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상의 어떤 로봇 기업이 이 로봇을 만들건 이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거기에 이 아이작 플랫폼의 생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의 엄청난 저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에 한국이 선택을 못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현재는 중국 기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미국 기업 디지트라는 로봇을 개발하는 이 아질리티 로보틱스가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파트너로 영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중국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BYD도 있는데요. 이 로봇들의 전부 앞서 말씀드렸던 풀스택 솔루션인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 로봇 기업은 정말 단 한 개도 선택을 못 받은 걸까요? 자, 이 노란색 로봇개, 이 스팟으로 특히 유명한 미국 3대 로봇 기업인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채택이 되었는데 현재 지분의 80% 이상을 투자하면서 완전 인수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도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 테크 유튜브 채널은 아니니까 이 엔비디아의 기술 적용 사례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작 그룹 플랫폼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바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들보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라고 하는 이 고성능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통합을 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로봇이지 이 AI 로봇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수준이거든요. 또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아틀라스라는 인간형 로봇의 행동과 운동 제어 정책을 개발하는 핵심 도구로도 활용이 되는데 이 두 회사는요, 기능적 안전성과
그리고 보안 구조, 컴퓨터 비전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플랫폼 구성 기준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로봇 게임 스팟, 여기에 더해서 오르빗이라는 모델에도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휴머노이드를 넘어서서요, 이런 솔루션이라던가 뇌가 있고 비전 AI가 있고 센서, 이런 기업들까지 다 합치면 엔비디아의 로봇 산업에서의 역할은 가히 지배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게 아닌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엔비디아 로봇 두뇌의 핵심 마지막 추천 종목 클로봇입니다. 클로봇도 제가 로보티즈랑 더불어서 엄청 많이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얘는 하드웨어 쪽이 아닙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그럼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 엔비디아랑 대체 뭔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이 이 클로봇이 엔비디아 이 아이작 플랫폼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작은 로봇이 세상에서 배우고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로봇의 OS, 운영체제이자 개발 플랫폼인데요. 앞으로 전 세계 로봇들이 이 아이작을 기반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과점 수준으로 갈 텐데, 아이작 생태계가 확장될수록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클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하드웨어 시장이 커질수록 그 위에서 돌아가게 되는 이 소프트웨어라던가 운영체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고요. 클로봇은 이 흐름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현대차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파트너사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현대차가 80% 정도 인수한 기업이에요. 엔비디아와 버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과 영국 같은 가장 핵심적인 동맹 관계에 있고, 클로봇이요, 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파트너십 등급 중에서 플래티넘 등급, 최고 등급을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대표 제품인 이 노란색 사족보행 로봇계 이 스팟의 공식 유통, 독점 판권을 따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 공급을 해서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이 로봇개들 이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개들이 순찰도 돌고 실시간으로 영상도 찍어서 데이터도 모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기업 중에서 포스코에도 납품이 되고 히타치에도 들어가고 있고, 가장 빠르게 이 상용화와 납품 계약이 나오고 있는 게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관련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 핵심 파트너사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레벨이 이 클로봇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클로봇은 엔비디아 이 아이작 플랫폼의 직접적인 수혜, 거기다가 이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한 로봇 사스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스라는 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한 번 사고 땡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왜 넷플릭스처럼 구독 형태로 계속해서 돈 쓰고 내는 모델을 말합니다. 이 수익 지속성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 클로봇은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현재 기업 규모가 작고 주가가 현재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여전히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매수 타점이 유효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로봇 손, 그리고 두 번째, 관절기인 액추에이터, 그리고 로봇의 두뇌인 군집 제어 소프트웨어인데요. 각각 원익홀딩스는 메타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보티즈는 테슬라의 오픈 AI까지, 클로봇은 엔비디아와 보스톤 다이내믹스와 긴밀하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휴머노이드 로봇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 더 강력한 재료가 확실하게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혼자서 나는 이 매매하는 거, 타점 잡는 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저희 채널 더 많이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무료로 이 매수 매도 가격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영상 하단 이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 올려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누르셔서 설문 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받아보면 순서대로 다음날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요즘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들이 있고 이 조선주들과 원전, 전력주들로 보는 시장 현황과 장중 매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이 4천선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지난 4월이었죠. 지난 4월달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장에 대폭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한두 달 전만 해도 증시가 올라가니까 2, 3월에 주식시장에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4월달 시장에 도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크게 손실 보고 나간 개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일쯤이었죠. 최근 트럼프의 발언 하나로 나스닥부터 해서 금이고 비트코인이고 전부 충격적인 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이슈는 트럼프 가족이 아닌 이상 저희는 때려 죽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최근 이런 급락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월달 이후로 지금 10월 보시면 어때요? 코스피가 2280에서 3900까지 그야말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AI가 주는 대규모 이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부터 뭐 전력주들 전부 다 결국 이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줄만 안다면 결국에는 이 매출이 나와서 이런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아직도 떼돈을 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곧 죽어도 우리의 예상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최근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나 전쟁 같은 이 정치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현대차 주식도 삼전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것밖에 못 갈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이니 그리고 미국 관세니 이런 정치적인 악재를 때려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못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경주 에이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있는 이 경주 에이펙에서요, 트럼프와 시진핑, 이 미국과 이 중국 간의 협상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부터 해서 뭐 전력주들, 원전, 조선, 방산, 로봇주들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 현재 미국 주식이건 일본 주식이건 뭐 금이건 코인이건 죄다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놓는 건요, 정부가 화폐를 얼마나 발행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통화 공급량인데 2020년대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만큼 돈을 찍어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급을 줄였냐? 아니에요. 바이든 정부는 더 많이 풀었고요. 이걸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조절을 하긴 했으나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억제기도 완전히 깨진 겁니다. 현재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온 세계가 각자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각종 화폐, 이 돈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는데요. 세상 모든 이 자본주의 경제는 공급과 그리고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작년에 봤던 이 300과 올해 300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25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자산 가치, 부동산부터 해서 물가까지 죄다 폭등하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던가 금, 비트코인 뭐 하나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은
많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 세계가 전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케이스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투자 금액이요, 수십억 단위로 아주 많다면야 뭐 부동산이건 달러건 금이건 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이 소형주들로 수익을 내는 게 현명한 전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 영상 그리고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매일 오전에 이렇게 급등이 유력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배팅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제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으로 선착순으로 딱 1000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백발백중이다 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검색기처럼 꽤 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추천 나간 종목을 보면요, 한라캐스트, 그리고 세명전기, 모니터랩까지 이렇게 세 종목이 나갔는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종목 다 당일 매매 수익이 났거든요. 시간대가 오전 8시 48분, 그리고 51분, 52분 이렇게 개장 전에 추천이 나가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초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당일 5%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메신저고요. 먼저 로봇 종목이죠. 이 한라캐스트 보면 10월 23일 한라캐스트 일봉 시가 1%가 빠지고 시작했지만 12%대의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 세명전기는 더 많이 올라갔는데 20%대의 초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마지막 추천주 이 모니터랩 한번 보면요, 이 모니터랩 역시 18%대의 이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나간 종목은 이 세 종목 다 두 자릿수 대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당일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해서 이 팔아버려서 수익 실현하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우량주 투자보다 이 단기 급등주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라캐스트 12%, 그리고 세명전기 20%, 모니터랩 18%에서 각각 100만원씩만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고 수익률 50%죠. 50만원 정도의 일당은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제가 고정 댓글 상단에 이렇게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명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 링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이 가능한 상태니까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끝으로 모두 다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